그걸 안 하면 야 우리 동네는 예를 들어서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니네는 2개가 있는데 하나 더 한다고 말이 되냐 이러면서 논리를 세워서 만약에 다른 의원들 동의를 못 구하면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못 치는 거죠. 의회에 와서는 또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로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냥 속된 말로 뭐 개수 조정하면서 쪽지로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많이 드는 거는 또 투자심사까지 거쳐요. 투자심사는 외부위원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적정하다,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해가지고 투자심사까지 거치게 됩니다. 투자심사는 이런 시설이 여기에는 2개가 더 있는데 중복되는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시설들은 시대에 안 맞다. 뭔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통과되는 겁니다. 한 사례를 얘기하면 지방자치법 127조와 108조가 있는데요. 127조 3항에 보면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예산은 의회는 삭감 권한만 있는데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 신설할 때는 단체장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강집행부 야의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권한이 90%, 의회 권한은 10%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의원님들이 동네에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내 공약이 있어요. 집행부가 미리 반영을 안 해서 뭘 하고 싶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이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해서 만약에 그걸 개선하고 싶다. 그럼 좀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더 넣고 싶다. 증액을 한다. 예산세에 들어있는데 늘리는 걸 증액이라고 그러고 예산세에는 아예 없는데 의원님들이 뭔가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신규 비목 신설이라고 됩니다. 이 2가지를 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그런 거에 최종적으로 단체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이라도 증액 사업, 신규 비목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발언을 본회의장에서도 해야 됩니다. 해야지 동의가 얻어게 되는 거고 그 예산은 통과가 되면 적법한 예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가 옛날에 민주당이 많고 오세훈 시장일 때 뭘로 싸웠냐면 오세훈 시장이 뭐 한강에다가 유람선을 뭐 띄워가지고 서해에서 뭐 배가 들어와서 한강 용산하고 뭐 어디서 태워가지고 이제 유람을 가겠다는 겁니다. 유람을 가는데 이게 2박 3일 동안 거쳐서 뭐 서해를 거쳐서 가는데 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화대교의 다리빨이 11m밖에 안 되는데 그 5,000톤급 만약 크루즈가 가려면 44m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B등급인 양화대교를 뜯어고치고 다리빨을 늘리고 막 쇼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야 유람선 타고 2박 3일 동안 몇백만원 내고 서해로 볼 것도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북유럽처럼 자연경관이라도 좋으면 크루즈라도 타지만 이거 뭐 그냥 그 경인운하 해가지고 뭐 절벽만 보고 뭐 서해로 해서 아직 뭐 다리빨도 넓혀지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간다 그러면 몇백만원 들여가지고 누가 가겠느냐. 비행기 타면 이제 뭐 1시간이면 뭐 중국 가서 관광 다 하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다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제로로 만들었고 부상급식 예산을 우리가 이제 정액을 했죠. 그래서 시장이 자기 예산 다 깎고 부상급식 예산 넣었다고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의회가 강제로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키면 일단 그 통과된 예산서는 통과는 됩니다. 통과는 되는데 불법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왜? 동의를 안 구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불법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이 예산서를 제2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8조에 따라서 조례안이나 예산안 안건을 의회에다가 의결된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거에 다시 돌려보내서 제2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적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서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의회가 근데 3분의 2가 넘어서 재의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재의결을 안 했습니다. 왜? 우리가 처음부터 불법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재의결해서 보내면 오세훈이는 대법원에 제소를 벌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우리는 아야 소리 못하고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의견을 안 하고 그냥 묵혀놓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다루지 않고 그냥 묵혀놓습니다. 다루지 제2요구가 왔는데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흘려보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에 56조, 이렇게 57조에 나와 있는데 국회도 마찬가지로 정액이나 신규 비목을 신설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구시의 김규원 의원님이 우리 수성구에 뭐 사업을 하려고 만약에 늘리고 싶다, 아니 신규 비목 신설하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안 했다, 강제로 넣었다. 어떻게 되냐? 정부는 제2요구권이 없습니다. 강제로 통과시키면 그냥 불법 예산이 아니라 통과된 겁니다. 그걸 대신 집행하고 안 하고는 정부 책임이지만 일단 불법 예산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된 겁니다. 제2요구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만 단체 자회금에는 제2요구권을 줘가지고 우리 의회가 되게 코너에 몰려있다. 권한 자체가 미미하다. 이런 것들은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국회의원들이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없고 헌법이 또 개정돼야지 뭐 이런 하위법들이 자치법이나 재정법이 개정돼서 권한이 확대될 텐데 헌법 자체가 뭐 아직 통과가 안 되니까요. 30년짜리를 쓰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예산은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의원님. 공개의 원칙이고, 그래서 모든 예산서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디 강의 갈 때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산서, 결산서, 재정공시 뭐 이런 거 다 보고 옵니다. 그러면 공시에서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이 끝나면 8월 31일까지 반드시 재정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 모든 회계는 1월 1일날 시작되면 12월 30일날 끝나야 됩니다. 31일날. 항상 1년 동안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정산하고 다시 편성, 집행, 정산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마음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빚을 내려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안부에서 매년 그 자치단체의 채무 발행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그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 뭐 채무 현황을 봐서 매년 공문으로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한도 안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중 3중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빚내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 예산의 목적이 사용거든요. 예산은 편성, 계획을 짜는 것은 집행부 마음이지만 만약에 심의 의결을 해서 확정된 예산이라면 이 예산은 의회가 심의 의결해준 대로 반드시 그 목적대로만 집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개설 사업비를 10억을 짜왔는데 의원님들이 야 이거 너무 과다하다 해서 5억만 편성해줬다. 5억을 삭감하고 5억만 써야 됩니다. 그렇죠? 목적대로만 써야 된다. 그런데 4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더라.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예산은 목적대로만 쓰일 때 목적을 벗어나서 쓸 수 있는 4가지 사례가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이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용 변경 이체입니다. 전용 변경 이체는 보라색인데 저거는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단체장이 재량껏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을 목적대로만 써야 되는데 변형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건 내년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예측을 통해서 1년 전에 확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실정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좀 더 갖다 쓸 수 있다. 융통할 수 있다. 근데 그 재량을 행정과목에서 전용 변경 이체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된다. 이용은 뭐냐면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있는데 의원님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기둥을 하나 없애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수성구청장이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라. 왜? 기둥을 하나 청결했다가 건물이 균형을 잃고 하중을 못 이겨서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골간을 손댈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라. 대신 이 기둥이 아니라 조명을 좀 바꾼다든가 에어컨 위치를 에어컨을 입체으로 한다든가 스탠드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구청장이 알아서 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여기 뭐 인테리어를 할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예산서 체계는 이렇습니다. 부서가 있으면
문화체육과가 있다. 만약에 그 문화체육과 안에 문화사업 육성과 뭐 체육활동 진흥이 있다. 이런 정책사업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돈을 갖다 쓸 때는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정책사업 간에 돈을 갖다 쓸 때는 의회 동의를 받는 거예요. 왜? 문화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활동 육성 개념 자체가 완전히 정책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동의를 받으라는 대신 그 밑에 정책사업 안에 문화사업 육성에서 문화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문화재 보호도 있을 수 있고 교향단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유형문화재가 있을 수 있고 뭐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단위사업 간에 돈을 갖다 쓸 때는 단체장이 승인해도 갖다 된다 이겁니다.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 그 안에서는 실장이 사용해도 된다. 대신 이 내용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다 이겁니다. 왜? 계획 수립이 잘못됐고 예산서가 목적외로 집행이 많아지면 안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매년 90대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고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전용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사유,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시기가 적절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체는 부서를 통폐합할 때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 예산 사전 절차 이행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출연 동의를 할 때 우리의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또는 우리가 돈을 내서 그 돈이 다 소진될 때 출연할 때는 의회 동의를 미리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다가 돈을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또는 출연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그냥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 동의를 미리 한번 거치라 이겁니다. 그럼 동의를 어떻게 거치냐면 예를 들어서 미리 해당 지방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면 예산서가 들어오기 전에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령군 의회인데 고령군 예산서가 들어왔는데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안을 같이 가져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적어도 10월달이나 9월달 임시회에 미리 동의를 받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우리가 출연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5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550만 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안으로라도 동의를 받으라 이겁니다. 받으면 그래 출연해줘라 그 의미 있다. 우리 돈 세금이 쓰여지지만 지방세 연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다 출연을 하고 또 지방세 연구가 잘 되고 있어서 출연을 해라. 동의를 해준 다음에 예산서에 써가지고 오는 거는 무관한데 동의도 안 받고 동타임에 이렇게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방의원이 국가재정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방의원이지만요 지방세가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가 있는데 국세가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1가지 지방세 중에서도 또 9개는 서울시 같은 데는 서울시세고 재산세와 등록면세 2개만 자치구세금입니다. 우리 대구는 3개인가요? 2개인가요? 구세가 몇 개예요? 그러면 이제 시군구는 또 다릅니다. 시군구는 만약에 강원도다 그러면 도에서는 6개 세금이 있고 5개는 또 뭐 추천시 기초단위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 세금이 예산인데 이 예산이 예산이라는 말과 기금을 합치면 재정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 안에는 예산과 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보시면 예산서를 보시면 복잡한데 일반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안에는 또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예산이라고 그러고 기금이 또 각 의회 자치단체별로 10개에서 15개 사이에 있습니다. 기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재정이 됩니다. 그럼 기금하고 예산하고 뭐가 다르냐? 예산은 의원님들이 반드시 의결해준 대로만 그 목적대로 금액과 기한을 응수해서 써야 됩니다. 목적대로만.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기금을 설치하고 돈을 모읍니다.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예산은 편성한다라고 그러고 기금은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조성을 하면 운용을 합니다. 운용이라는 건 뭐냐면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거고 기금은 운용해서 조성해서 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금은 적립을 할 수도 있고 어디에다가 맡겨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주로 운용한다는 건 이자를 가지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성평등기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수성구에 청사가 없어가지고 청사 건립 기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적립형 기금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 두 번째는 양성평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부부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뭐 기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양성평등 기금을 10억 정도 조성을 해서 매년 이자 나오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로 영화제도 하고 뭐 기념 행사를 한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대신 이 기금은 소진되는 게 아니라 뭔가 적립을 조성을 했다가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예산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면 그걸 1년에 다 써버려야 됩니다. 기금은 이 특정한 행정 목적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때까지 운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금은 사업을 갖다가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예산서와 별개로 기금 운용 계획서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해주면 그 계획서대로 집행하는 게 맞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변형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체장에게 탄력적으로 제한권을 준 겁니다. 한 3년 전에는 50%까지 가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짜리 양성평등 사업이 1,500만 원까지 써도 되고 500만 원까지 계획을 마음대로 수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 1,600만 원, 만약에 지금은 이제 20%니까 1,200만 원까지죠. 1,500만 원을 쓰고 싶다. 그러면 1,20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양성평등 기금 변경계획안을 의회가 승인을 받고 1,500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한도가 20%를 초과해버린다. 그러면 변경계획안을 의회에다 승인을 받고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뭐예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하지 않고는 반드시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기금은 탄력적이다. 이런 겁니다. 어렵죠?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초선의원님도 좀 뭔 말인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쯤 하면 좀 귀에 들어오는데 이게 아이고 이것도 알아야 되나 저것도 알아야 되나 모자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이 뭐 이렇다 이런 거고요. 네. 대충 뭐 개념만이라도 알아두시면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보시면 서울시인데요.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다 합치면 뭐 31조 7,429억 정도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총계 규모라고 하고요. 총계 규모, 총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그냥 중복되더라도 다 모아놓은 게 총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회계간 전출이 돼가지고 3조 7,466억.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줍니다. 그럼 이게 일반회계도 잡혀있고 특별회계도 2번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쏙 빼버리면 교집합을 빼버리면 순계 규모가 됩니다. 순계 규모. 그렇게 되면 3조 원을 빼면 27조 얼마가 이제 순계가 됩니다. 순계가 되는데 이 순계 규모 안에서도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세금을 거두긴 하는데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뭐 지방 교육 예산하고 담배 소비세, 뭐 일반 예산의 10% 이런 걸 교육재정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 예산 또 자치구에다가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가 세금을 걷는데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8개 자치구에다가 돈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이 돈은 서울시가 쓰는 돈이 아니니까 또 재산세도 이제 서울시 같은 데는 강남북 균형이 너무 심해가지고 불균형이 심해가지고 재산세 공동과세를 합니다. 그럼 공동과세는 뭐냐면
50%는 서울시로 내고 재산세를, 옛날에는 원래 재산세는 자치구세입니다. 그런데 50%는 서울시로 내고 50%만 자치구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강남에 재산세가 만약에 3조 원이었다 그러면 1조 5천원은 서울시로 토해내고 서울시로 납부하고 1조 5천원만 강남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강남구, 도봉구 뭐 25개 다 모아가지고 25분의 1로 나눠가지고 내려보내준다. 그러니까 강남은 옛날에 3조 원이었는데 1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을 서울시로 줬다가 n분의 1로 받으니까는 1조 5천억 줘가지고 돌려받는 돈은 몇천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북 세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대구시에 만약에 불균형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다면. 그런데 여하튼 조중교부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중교부금, 재산세, 공동과세 뭐 이런 것들도 자치구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참고 뛰고 나면 32조 중에 실제로 서울시는 19조 원 정도 되더라. 19조 원이 실집행 규모 예산이 됩니다. 실집행 예산. 19조 원을 가지고 사실은 서울시 복지비 경상개비 쓰고 나면 서울시도 재량 사업을 많이 할 수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은 총계 규모, 순계 규모, 그 다음에 실집행 예산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예산은 429조 정도 됩니다. 대략 알고 계신 조입니다. 정부 예산 429조. 그렇죠? 우리 대구광역시 예산이 예를 든다면 한 10조 정도 될까요? 한 9조, 10조? 7조? 그렇죠. 그럼 나중에 연말 또 뭐 추경 다 하면 또 한 9조, 10조 거의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우리 자치구 재정이 뭐 8천억, 아니면 뭐 9천억, 6천억. 그 수치적인 개념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 속에서 세입이 얼마고, 또 세입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받아들이는 자체 세입은 얼마고, 의존 재원이라 해서 중앙정부나 대구광역시에 받는 돈 얼마, 이런 통계적인 수치들이 좀 들어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 분권하자라고 하면 민주주의 하자는 거고, 지방 분권이 안 되고 지방자치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중앙집권을 당하자는 건 독재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사실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지방자치가 엄청나게 후퇴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후퇴를 했냐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국고보조 사업이 한 300개 정도 됐는데 2004년도 한 10년 후에 한 900개 이상 됐기 때문에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보조사업이 늘었다는 건 뭐냐면, 정부가 100% 돈을 대면 좋은데 되지 않고 지방자치한테 계속 떠넘겼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계속 말라갔습니다. 고갈돼갔습니다. 그래서 재정 파탄 위기까지도 몰리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8대2라는 중앙정부의 14개 세금을 1년에 다 걷어들이면 아까 240조 정도 됩니다. 이게 8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200만 세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11개 세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1년에 다 걷어들이면 70조 정도. 이 비율이 8대2라는 겁니다. 이 8대2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재정을 하나도 지방에 이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업은 계속 떠넘겼어요. 대신 돈도 떠넘겼어요. 얘네가 알아서 해라. 심지어 지난번에 뭐 대통령 공약이었는데도 부산보육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해라. 법에는 그렇게 교육사업은 교육청이 하게 돼 있는, 보육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는데, 중앙정부가 교육청에다 그걸 떠넘긴 거 아닙니까? 시행령을 고쳐가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예산이 세입이 기준이다. 그래서 아까 지방자치법 122조와 지방재정법 3조에 보면 재정운영은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건전하게. 그래서 저기 보시면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수지균형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여기서 기준은 뭐예요? 수입입니다. 수입. 우리 지방자치는 빚을 마음대로 내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부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임기가 4년밖에 안 되는데 단체장이 막 그냥 빚 내가지고 부돈 내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양입 제출의 원리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이 되고, 중앙정부는 양출 재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양자가 헤아릴 양자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헤아려서
그 세입만큼 세출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달성분이 8,000원이다. 그러면 세입이 8,000원이면 세출도 8,000원짜리 짜라는 겁니다. 세입이 안 들어와서 7,500만 들어온다. 그러면 7,500짜리 짜라는 겁니다. 정부는 어떠냐면 막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경제가 뭔가 성장이 좀 이루어져야 돼.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빚을 내서라도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본격적으로 세출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빚을 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이 우리나라가 한 700 몇십억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부채냐? 아까 우리나라 1년 재정이 430조 원인데 지금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한 200 몇십 조였는데 이게 기하급 수준으로 넣어서 지금 600, 작년까지 680조가 그랬는데 이제 올해까지 거치면 또 700 몇십 조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재정보다도 한 2.몇 배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빚을 내면 안 되는데 국가는 빚을 내면서까지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도 좀 심각합니다. 부채율이 700몇 프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근데 여하튼 우리는 세입이 중심이다 이겁니다. 근데 세입은 많을 것 같은데 7가지입니다. 7가지. 옛날에는 5가지였는데 2가지가 늘었는데 보시면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런데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우리 자체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체 수입. 이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가 재정자립도가 됩니다. 재정자립도.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 대구 뭐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25%입니다. 이건 뭐냐면 북구 예산이 만약에 8,000억인데 8,000억 중에서 이 지방세와 세외 수입 2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전부 다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은 뭐냐면 외부에서 지원받는 거. 그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름이 다 다른데 다른 이유는 법이 다 다릅니다. 지방교부세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세금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줍니다. 근데 이 19.24%가 김대중 정부 때 14%였던 게 노무현 정부 때 19.24%로 급격하게 올라서 지방에다가 재정을 많이 줬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푼도 안 오르고 내라 19.24%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인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옛날에 우리 지방에 계신 국회의원들도 군수들도 시장도지사들도 25%까지 올리자. 적어도 21%까지 올리자. 이렇게 됐는데 아마 한 21%까지 될 것 같은데 19.24%가 지금 여하튼 10년 동안 지금 전체돼 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자치단체 대구시가 걷는 세금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주는 돈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면서 100% 하지 않고 매칭으로 보조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못해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채는 빚을 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존수입인 내부거래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체 수입 2가지와 의존재원 3가지. 근데 의존재원 3가지는 10월 말쯤이나 중순쯤에 공무이 내려옵니다. 우리 대구 남구에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는 얼마 주겠다. 중앙정부가 내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도 얼마 대구시에서 내려보냅니다. 얼마. 그래야지 예산을 짤 수 있잖아요. 세입이 기준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세와 세액 수입이 기준을 잘 설정했는지 꼼꼼하게 잘 추정해서 계산했는지 확인을 하면 우리의 세출 예산도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슬쩍 부풀리거나 늘리면 어떻게 해요? 세출도 늘어나고 단체장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돈 없다 그러면 예산과장이 무능한 사람들 설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없는 돈이라도 부풀려서 스스로 만들어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세액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땅도 팔린다라고 해서 집어넣어놓고 사업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사업을 집어넣으면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 요량으로 그냥 집어넣어놓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승진해서 딴 데 가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교부금이나 좀 더 받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미리 잡아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왜 안 되냐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안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나중에 탓한다는 거죠. 결산입니다. 결산은 쓴 돈을 잘 집행됐는지, 아까 이게 집행률, 그 다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방세는 잘 들어왔는지 정산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아까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게 결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산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결산에서 성과가 나야지 다음 연도에 돈을 더 주든지 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지금은 2018년이 끝나지 않았기